안녕하세요.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물, 유포르비아 트리고나에 대해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테리어 식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독특한 비주얼과 키우는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어부터 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부 유포르비아 트리고나 제대로 알기. 자, 먼저 이 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아프리카 중부가 원산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인장으로 착각하시는데 사실은 대극과에 속하는 다육식물이에요. 선인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얀 유액입니다. 줄기나 잎을 자르면 우유 같은 하얀 액체가 나와요. 이 때문에 아프리카 밀크트리라는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하얀 유액에는 약한 독성이 있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자극을 줄 수 있고 반려동물이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셔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안전수칙입니다. 유포르비아 트리고나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줄기를 단면으로 보면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세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때문에 채움각이라는 한국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모서리를 따라서 작고 귀여운 잎이 달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요. 야생에서 동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높이는 실내에서 키우면 보통 1m에서 1.5m까지 자랍니다. 야외에서는 2m에서 3m까지도 자랄 수 있지만 실내 환경에서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관리하기 적당한 크기로 유지돼요. 품종도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건 녹색 줄기의 일반 품종이고 레드 품종은 붉은 빛이 도는 줄기와 잎이 특징이에요. 정말 화려하고 이국적이죠. 루브라 품종은 짙은 젓갈색을 띠고 바리에가타 품종은 크림색 무늬가 있어서 정말 희귀하고 비싼 편입니다. 성장 속도는 다육식물 중에서는 빠른 편이에요. 조건이 좋으면 1년에 10cm에서 15cm 정도 자랍니다. 봄과 여름 성장기에는 새로운 가지가 계속 나오고 가을과 겨울에는 성장이 거의 멈춰요. 이런 성장 패턴을 이해하는 게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2부 햇빛 관리 완벽 가이드. 이제 본격적인 관리법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햇빛입니다.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밝은 간접광을 좋아해요. 하루에 6시간 정도 밝은 빛을 받는 게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간접광이에요. 직사광선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고 심하면 타버릴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 오후 2시에서 3시 뜨거운 햇빛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어떤 위치가 좋을까요? 남향 창가가 가장 좋아요. 하지만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한번 걸러진 빛을 받게 해주세요. 레이스 커튼이 딱 좋습니다. 동양 창가도 괜찮아요. 아침 햇살은 부드럽고 온화하니까요. 서양은 오후 햇빛이 강할 수 있으니 여름철엔 조심하셔야 하고 북향은 빛이 부족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북향이 유일한 선택이라면 식물 전용 LED 조명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하루 12시간 정도 켜주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조명은 식물 위 30cm에서 50cm 거리에 설치하세요. 햇빛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웃자람이 시작돼요. 줄기가 가늘고 길게 자라면서 힘없이 늘어지는 거죠. 잎과 잎 사이 간격도 비정상적으로 넓어집니다. 색깔도 연한 녹색으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여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더 밝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단 갑자기 강한 빛에 노출시키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일주일 정도 점진적으로 햇빛 노출 시간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빛이 너무 강하면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갈색 반점이 생겨요. 잎 가장자리가 바삭하게 마르기도 합니다. 이럴 땐 바로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한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식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 90도 정도 돌려주세요. 그러면 모든 면이 골고루 햇빛을 받아서 균형 잡힌 모양으로 자랍니다. 한쪽으로만 빛이 들면 식물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계절별로도 위치 조정이 필요해요. 여름에는 창문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옮기고 겨울에는 창가 가까이 두는 게 좋습니다. 햇빛 강도가 계절마다 다르니까요. 3부 완벽한 흙 만들기. 다음은 흙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포르비아 트리고나에게 흙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수성이 생명이에요. 물이 잘 빠지지 않는 흙을 쓰면 뿌리 썩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배합을 시도해본 결과 최고의 배합비를 찾았어요. 다육식물 전용 흙 50%, 펄라이트 20%, 굵은 모래 20%, 마사토 10%. 이 비율이 완벽합니다. 배수성과 통기성 둘 다 만족시키거든요. 각 재료의 역할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육식물 전용 흙은 기본 베이스입니다. 영양분도 있고 적당한 보습력도 있죠. 펄라이트는 하얀 알갱이인데요. 배수성을 높여주고 흙이 단단해지는 걸 막아줘요. 정말 가벼워서 통기성도 좋습니다. 굵은 모래는 물이 빠르게 빠지게 해주고 마사토는 작은 화강암 입자로 통기성을 높이는 데 탁월해요. 시중에 파는 다육식물 전용 흙을 그냥 쓰셔도 되는데 거기에 펄라이트를 20% 정도 더 섞으면 훨씬 좋아집니다. 흙을 섞을 때는 큰 통에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물을 조금 뿌려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고요. 흙의 산도도 중요해요. 유포르비아는 중성에서 약산성 흙을 좋아합니다. pH 6.0에서 7.0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시판되는 다육식물 흙은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흙은 1년에서 2년마다 교체해주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흙이 분해되고 영양분도 고갈되거든요. 사부 물주기의 모든 것. 자,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로 물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시거든요. 기본 원칙은 이겁니다.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물을 주세요. 그런데 겉흙만 보면 안 돼요. 손가락을 흙에 2cm에서 3cm 깊이로 찔러 넣어 보세요. 그 깊이까지 말랐다면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물을 줄 때는 화분 밑으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줘야 해요. 이렇게 해야 뿌리 전체에 물이 골고루 닿습니다. 그리고 받침에 고인 물은 반드시 버려주세요. 뿌리가 물에 계속 잠겨 있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계절별로 물주기가 달라집니다. 봄과 여름은 성장기예요. 이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는 게 적당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낮으면 흙이 더 빨리 마르니까 물을 더 자주 줘야 하고, 반대 상황이면 간격을 늘려야 하죠. 가을에는 물주기를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세요. 2주에 한 번 정도로 줄이면 돼요. 식물이 휴면기 준비를 하는 시기거든요. 겨울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만 물을 주세요. 겨울에는 식물의 대사 활동이 거의 멈춘 상태라서 물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때 자주 물을 주면 뿌리 썩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키우면서 가장 많이 잃은 원인이 바로 겨울철 과습이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 일찍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낮 동안 흙 표면이 마를 시간이 있거든요. 저녁에 주면 밤새 축축해서 곰팡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 온도도 신경 써주세요. 너무 차가운 물은 뿌리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실온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수돗물을 쓰신다면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쓰시는 게 좋아요. 염소가 날아가거든요. 물 부족 증상은 이렇습니다. 잎이 쭈글쭈글해지고 아래쪽 잎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줄기도 약간 주름지는 느낌이 들죠. 이럴 때는 물을 주면 금방 회복됩니다. 반대로 과습 증상은 심각해요. 줄기가 물렁물렁해지고 색이 누렇게 변해요. 심하면 검게 변하면서 썩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복이 어려워요. 즉시 화분에서 꺼내서 썩은 부분을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부분만 다시 심어야 합니다. 오부 화분 선택과 분갈이. 화분 선택도 중요해요. 배수구가 있는 화분은 필수입니다.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배수구가 없으면 아무리 배수성 좋은 흙을 써도 소용없거든요. 화분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분을 가장 추천합니다. 토분은 숨을 쉬는 소재라서 흙이 더 빨리 마르거든요. 다육식물에게는 이게 좋아요. 플라스틱 화분도 괜찮은데 이 경우에는 물주기를 좀 더 조심해야 해요. 플라스틱은 통기성이 없어서 흙이 천천히 마르거든요. 세라믹 화분은 예쁘지만 무거워서 이동이 불편하고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요. 화분 크기는 식물보다 약간 큰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큰 화분에 심으면 흙이 마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과습 위험이 높아져요. 분갈이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해주세요. 뿌리가 화분을 가득 채우면 성장이 더뎌지거든요. 분갈이 시기는 봄이 가장 좋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식물이 활동을 시작할 때가 적응을 잘하거든요. 분갈이 신호는 이렇습니다. 물이 흙으로 잘 스며들지 않아요. 뿌리가 배수구로 삐져나와요.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져요. 흙 표면이 너무 빨리 말라요. 이런 증상이 보이면 분갈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분갈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갑을 착용하세요. 하얀 유액 때문에 필수예요. 물을 주지 않고 흙이 마른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화분을 옆으로 눕히고 가장자리를 두드리면 식물이 쉽게 빠져나와요. 뿌리에 붙은 낡은 흙을 살살 털어내세요. 이때 썩은 뿌리가 있으면 깨끗하게 잘라내고 새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깔아주세요. 자갈이나 난석을 사용하면 좋아요. 그 위에 흙을 조금 넣고 식물을 올려놓은 다음 주변을 흙으로 채워주세요.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원래 심어져 있던 깊이와 비슷하게 하세요. 분갈이 후 일주일 정도는 물을 주지 마세요. 상처난 뿌리가 아물 시간을 주는 거예요. 육부 온도와 습도 관리.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아프리카 출신답게 더위에 강해요. 18도에서 3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실내 환경이라면 특별히 온도 관리를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겨울철 주의사항이 있어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5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베란다 같은 곳에 두시면 안 돼요. 겨울철 창가도 조심하세요. 밤에는 유리창 근처가 생각보다 훨씬 춥거든요. 커튼을 쳐주거나 창문에서 조금 떨어뜨려 두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 고온은 괜찮지만 35도 이상 올라가면 성장이 둔화될 수 있어요. 이때는 통풍을 잘 시켜주세요.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좋습니다. 습도는 낮은 걸 선호해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장마철처럼 습도가 높을 때는 곰팡이나 해충이
생기기 쉬우니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제습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난방기나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와 건조한 바람이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최소 1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칠부 비료 주는 방법. 유포르비아 트리고나에게 비료는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성장기에 적절히 주면 더 건강하고 빠르게 자랍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액체 비료를 주는 게 좋아요. 다육식물용 비료나 선인장용 비료를 사용하세요. 일반 관엽식물용 비료를 쓴다면 제품 설명서의 절반 농도로 희석해서 주세요. 비료가 너무 진하면 오히려 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비료를 주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물을 준 다음 날 비료를 주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마른 흙에 비료를 주면 비료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뿌리가 탈 수 있거든요. 비료는 흙에만 주시고 잎이나 줄기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특히 하얀 유액이 나올 수 있는 상처 부위에는 절대 닿지 않게 해야 해요. 가을과 겨울에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식물이 성장을 멈추니까 비료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비료를 주면 불필요한 연약한 성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비료와 화학 비료 중에서는 화학 비료가 더 안전해요. 유기농 비료는 실내에서 냄새가 날 수 있고 벌레가 꼬일 수 있거든요. 팔부 가지치기와 수영 관리.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가지치기가 필요한 식물이에요. 위로만 쭉쭉 자라다 보면 뿌리가 약해서 쓰러질 수 있거든요. 가지치기는 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장기 초반에 자르면 새로운 가지가 빨리 나오거든요. 준비물을 챙겨볼까요? 보호용 장갑, 소독한 날카로운 가위나 칼, 키친타월, 소독용 알코올. 이렇게 4가지면 됩니다. 먼저 가위를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병균이 옮겨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장갑을 끼고 원하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자르는 즉시 하얀 유액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때 키친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유액이 계속 나오면 찬물에 담가서 씻어내세요. 몇 분 정도 담가두면 유액이 멈춥니다. 잘린 부분은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딱지가 앉아요. 며칠 후에 보면 갈색으로 굳어 있을 겁니다. 가지치기 후에는 물주기를 평소보다 줄여주세요. 상처 부위로 물이 들어가면 썩을 수 있거든요. 일주일 정도는 물을 주지 않는 게 안전해요. 수영을 균형 있게 만들려면 정기적으로 화분을 돌려주고 한쪽으로 치우친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너무 높이 자라서 균형이 안 맞으면 윗부분을 잘라내도 됩니다. 잘라낸 부분은 나중에 삽목으로 번식시킬 수 있으니 버리지 마시고 활용하세요. 옆으로 뻗어나가는 가지들도 전체적인 균형을 봐가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구부 번식의 기술 삽목 방법.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삽목으로 정말 쉽게 번식할 수 있어요. 성공률이 거의 90% 이상 될 정도로 쉽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봄부터 여름까지예요. 이때가 뿌리가 가장 잘 나오거든요. 먼저 건강한 가지를 고르세요. 너무 어린 가지보다는 어느 정도 굳은 가지가 좋습니다. 길이는 10cm에서 15cm 정도가 적당해요. 장갑을 끼고 소독한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자른 가지에서 하얀 유액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걸 찬물에 씻어서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유액이 남아있으면 뿌리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물에 5분 정도 담가서 더 이상 유액이 안 나올 때까지 씻어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바로 건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심는데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가지를 세워두거나 뉘어두고 5일에서 7일 정도 말려주세요. 잘린 단면이 완전히 굳어서 딱지가 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캘러싱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건조가 끝나면 삽목용 흙을 준비하세요. 일반 다육식물 흙에 펄라이트를 더 섞어서 배수성을 높인 걸 쓰면 좋아요. 준비한 흙에 2cm에서 3cm 깊이로 가지를 꽂아주세요. 너무 깊이 심으면 썩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가지가 혼자 서지 못하고 쓰러지면 작은 자갈이나 나무 막대기로 지지해주세요. 심은 후에는 분무기로 가볍게 물을 뿌려주세요. 흠뻑 적시는 게 아니라 촉촉하게만 해주는 거예요. 처음 2주 동안은 흙이 마르지 않게 2일에서 3일에 한 번씩 분무해주세요. 하지만 과습은 금물이에요. 흙 표면이 약간 촉촉한 정도만 유지하세요. 밝은 그늘에 두고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뿌리가 나오기 전에 강한 빛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가지를 살짝 잡아당겨 봤을 때 저항감이 느껴지면 뿌리가 나온 겁니다. 이제부터는 일반 성채처럼 관리하시면 됩니다. 물 주기를 점점 늘려가고 햇빛도 서서히 늘려주세요. 십부 병충해 관리.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병충해에 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환경이 안 좋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해충은 깍지벌레예요. 줄기에 갈색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으면 깍지벌레입니다.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하나하나 닦아내세요. 심하면 전용 살충제를 뿌려야 해요. 진딧물도 가끔 생겨요. 새순이나 잎에 작은 벌레들이 모여 있으면 진딧물입니다. 물로 씻어내거나 천연 살충제를 사용하세요. 응애는 잎 뒷면에 생겨요. 잎에 작은 흰 점들이 생기고 거미줄 같은 게 보이면 응애예요. 습도가 낮을 때 잘 생기니까 가끔 분무를 해주면 예방할 수 있어요. 곰팡이병은 과습할 때 주로 생깁니다. 줄기나 뿌리가 검게 변하면서 물러지는 증상이에요. 이건 치료가 어렵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통풍을 잘 시키고 과습하지 않게 관리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병충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적절한 햇빛과 물주기, 통풍 관리만 잘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11부 문제 해결 가이드. 식물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씩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잎이 계속 떨어져요. 아래쪽 오래된 잎이 가끔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갑자기 많이 떨어지면 물 부족이나 온도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환경을 점검해 보세요. 줄기가 노랗게 변해요. 과습의 신호입니다. 즉시 물주기를 줄이세요. 흙도 확인해 보고 너무 축축하면 분갈이를 고려하세요. 성장이 멈췄어요. 겨울이면 정상이에요. 하지만 성장기인데도 안 자라면 햇빛 부족이나 영양 부족일 수 있어요. 더 밝은 곳으로 옮기고 비료를 줘보세요. 줄기가 가늘어져요. 햇빛이 부족한 거예요. 웃자람 현상이니까 더 밝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이미 가늘어진 부분은 잘라내는 게 좋습니다. 줄기가 갈라지거나 터졌어요. 급격한 온도 변화나 물을 너무 많이 준 게 원인이에요. 갈라진 부분은 아물지 않으니 잘라내고 관리 방법을 개선하세요. 식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요. 햇빛이 한쪽에서만 들어와서 그래요. 정기적으로 화분을 돌려주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울었다면 지지대로 고정하고 반대쪽에서 빛을 받게 하세요. 새순이 나오다가 멈췄어요. 영양이나 빛이 부족한 거예요. 비료를 주고
더 밝은 곳으로 옮겨보세요. 뿌리가 화분 밖으로 나왔어요. 분갈이할 시기입니다. 봄이 되면 한 치수 큰 화분으로 옮겨주세요. 12부 계절별 관리 포인트. 이제 계절별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봄은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예요. 겨울 동안 줄였던 물을 서서히 늘려주세요. 한 달에 한두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비료도 이때부터 시작하면 좋고, 분갈이나 삽목도 봄이 적기입니다. 새순이 나오는 걸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식물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가지치기도 해주세요. 여름은 성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죠. 물주기를 조금 늘리고 강한 직사광선만 조심하면 돼요. 통풍에 신경 써주세요. 습한 날씨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켜주세요. 장마철에는 물주기를 조금 줄이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한여름 오후 2시에서 3시 뜨거운 햇빛은 차단하고 아침 햇살을 충분히 받게 해주세요. 가을은 서서히 휴면기로 접어드는 때예요. 물주기를 줄이기 시작하고 비료도 중단하세요. 9월부터 비료를 끊으면 식물이 겨울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실외에 뒀던 식물은 첫설이 오기 전에 반드시 실내로 들여오세요. 10월 중순쯤이 적당합니다. 겨울은 휴면기입니다. 물을 최소한으로 주고 따뜻한 실내에서 관리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만 소량의 물을 주면 충분해요.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고 난방기 바람도 피해주세요. 창가에 두셨다면 밤에는 커튼을 쳐서 냉기를 차단하세요. 겨울에는 거의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세요. 13부 인테리어 활용법. 유포르비아 트리고나는 인테리어 식물로 정말 훌륭해요. 미니멀한 공간에 두면 강렬한 포인트가 됩니다. 흰색이나 회색 톤의 공간에 유포르비아를 두면 이국적인 분위기를 줄 수 있어요. 특히 레드 품종은 모던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거실 한쪽 코너에 배치하면 공간이 한층 세련되어 보여요. 높이가 있어서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책장이나 선반 옆에 두는 것도 좋아요. 수직선이 강조되면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깁니다. 화분 선택도 중요해요. 심플한 화이트 화분이나 콘크리트 화분과 잘 어울려요. 블랙 화분도 모던한 느낌을 주죠. 여러 그루를 다양한 높이로 배치하면 더욱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사무실에 두기도 좋습니다. 책상 옆이나 회의실에 두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요. 공기 정화 효과도 있어서 실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관에 두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싱그러운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14부 유포르비아의 꽃말과 의미. 유포르비아 트리고나이. 꽃말을 아시나요? 바로 인내와 지속성입니다. 가시로 둘러싸인 모습에서 역경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식물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 배울 기회를 주거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유포르비아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식물과 함께하는 싱그러운 일상 보내세요.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